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0월 27일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곧 11월이죠. 11월 되면 이재명에겐 잔인한 달입니다. 물론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의 잔인한 달로 만들기 위해서 11월 들어서자마자 장애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죠. 대국민 소통단 이런 거를 출범을 해서 또 돌격대 해서 여론전, 선전선동을 할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 2개가 나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11월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재명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저항을 위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사회를 온통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술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겠죠. 사회 정상화를 위한 대응입니다. 일단 장애 집회는 이제 좌파 시민사회단체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거래도 쏟아졌던 그 단체들과 같이 결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월에 장애 집회를 곳곳에서 지금 열 준비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내부에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일종의 대응 술책이죠. 검찰에 대해서는 협박, 법원은 회유, 언론은 재갈 물리기,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법원에 대해서는 해유책을 일단은 쓰고 있죠. 1심 선고 2개를 당장 내려야 되니까는. 법 왜곡죄에서 판사들을 빼준다든가, 아니면은 법관의 임용 기준을 낮추는 그런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또 이번에 국정감사, 어제 끝난 국정감사 분위기도 검찰과 법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몰아쳤죠. 특히 검사 출신들이 후배 검사들을 몰아쳤습니다. 사건이나 조작하는 그런 검찰 집단으로 매도를 하는, 검찰의 검사장을 지냈다는 의원들이, 박태균이나 이런 사람들, 박균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국정감사장에서 법원에 대해서는 고분고분하게 법원의 양심을 믿는다, 이재명에게 좀 잘 좀 선고해달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게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는 한번 소개드렸다시피 언론중재위에 대한 제소, 무더기 제소, 무차별 제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민소통단인가 이것을 꾸리면서 우파 유튜브, 저 같은 우파 유튜버들도 겨냥을 하는 그런 활동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선전선동, 여론전을 펼치는데, 결국 이런 모든 것은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자락각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이제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면은 2심, 3심이 있죠. 3심까지 가야지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모든 것이 날아가는데, 그 사이에 2심, 3심 나오는 사이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서 3심에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 이것이 사실상 목적입니다. 조국은 아무것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탄핵 이야기만 하는 조국은 벌써 지난주부터 탄핵 무슨 장애 집회 시작을 했죠. 탄핵을 해야지 본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조국은 11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 바로 구속됩니다. 스스로 감옥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 아주 다급하니까 10월에 벌써 시작을 했고, 이재명은 조국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2심, 3심도 있고, 조국은 이제 3심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11월 자신의 1심 선고에 맞춰서 모든 힘을 쏟는 것이고, 조국은 11월 되면 바로 감옥에 갈 수 있으니 10월 달부터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들 살기 위해서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일단 이재명이 궁극적 목표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성공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든지 일단 직무정지라도 성공을 시키려면, 헌재 가면은 전부 다
기각이 될 거니까 직무 정지라도 성공을 시키려면은 8명 이상을 이탈을 시켜야죠.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우파 분열이 곧 이재명의 살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파가 분열되면 이재명은 삽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유승민, 김무성 세력이 이탈을 해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어떻게 하든 이탈을 시켜서 우파에서 이탈을 시켜서 이재명 본인이 살려는 그런 이간책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갈라치기, 이간 서로 양쪽에 험담을 하면서 특히 가장 최종 목표는 용산 고립작전이죠. 윤석열 대통령 고립작전. 우파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사이비 우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만 봐서 그때그때 선거철만 되면 등장을 해서 마치 이 책사, 우파의 책사 이렇게 자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허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간책.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사이비 우파들, 왔다 갔다 하는 사이비 우파들. 그리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우파의 지분이 있다고 착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이어서 다음에 대선을 생각을 하는,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필요한 그쪽 세력, 그러니까 양갈래죠. 사이비 우파,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군, 이렇게 양쪽으로 이간을 해서 용산을 고립화시키는, 윤석열 대통령을 외딴 성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그래서 탄핵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재명의 일정을 쫓아서 한번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관계인데 우파 균열을 위해서 약한 고리를 먼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고리. 뭐냐? 약한 고리가 그때그때 본인들의 어떤 기류에, 본인들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또는 본인이 어떤 대접을 받는가에 따라서 우파에 갔다가 좌파에 갔다가 우파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을 집중 공략하는데 1번 타깃이 아무래도 김종인이죠. 김종인. 자, 김종인, 직업이 비대위원장이다. 문재인 쪽에서도 했고, 우파에서도 했고, 그 김종인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쪽에서 쫓겨났었죠.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맡았다가, 무슨 윤석열 후보는 배우 역할만 하면 된다.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해서, 총괄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났을 때도 이재명 쪽에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오시라. 이렇게 접촉을 했었는데, 결국 대선이 임박해서 가지 못했죠. 김종인과 이재명은 기본소득, 여기에 또 자기들끼리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은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그 범죄 혐의가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종종 옹호를 했죠. 김종인 본인도 노태우 정부 시절에 경제수석을 하면서 그때 비자금, 검은 돈을 받아서 구속이 된 전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을 옹호를 하는 그런 김종인의 입장이었는데, 지난 9월 12일 이제 이재명이 만나자고 해서 이간 책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우파 진영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씩 허물기 위해서 이재명이 만나자고 해서 두 사람이 만났죠. 이재명, 김종인이 9월 달에 만나서 2시간 동안 밀담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둘 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언론이 그때 둘이 만나는 장소에 뻗치기 하고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두 사람 다 별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자 가버렸습니다. 2시간 동안 단 둘이 만났는데 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자, 뭔가 여기서 또 획책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김종인을 멘토로 삼는 이준석. 이준석도 아마 이재명에게는 자기가 끌어들여서 용산을 고립화시켜야 되는, 이준석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완전히 상극이 되어 있으니까 이준석도 포섭 대상이 되는 거죠. 이재명이 포섭 대상. 그 전부터 이준석이 여권 안에서, 우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니까 이재명이 막 응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로 나왔을 때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준석 현상이다. 이준석 현상은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막 부추겼습니다. 부추겨서, 이준석에게 그때 막 힘을 실어줬고, 그래서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은, 그때 국민의힘 안에서 자기 유력한 뭐 대표감 이렇게 했을 때, 역선택이 일어나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죠. 거기에 이재명이 막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사실상 이준석이 그 직전에 당을 뛰쳐나가서 당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반윤연대를 사실상 결성을 했었죠. 전체 구도가. 그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조국을 비롯해서 이준석 당까지 다 사실상의 반윤연대를 구축을 했었죠. 그래서 이재명은 이준석에게도 지금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재명이 만난 사람들 중에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있죠. 이 두 사람은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서 뭐 언론이 찾으니까 나타나는 측면도 있죠. 어쨌든 선거철만 되면 나와서 오히려 본인들이 우파라고 하면서 우파 내부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이 두 사람도 이재명에게는 먹잇감이죠. 좋은 먹잇감이죠. 잘만 구설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마구잡이로 공격을 할 거니까. 그리고 일부 언론이 이 사람들이 정말 옛날에 흘러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말을 또 실어줍니다. 이상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종인과 그때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인물이죠. 이상돈을 9월 11일 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만나기 전날 이상돈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재명이.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을 했다가 나중에는 박근혜 정부의 등을 돌린 그 두 사람을 하루 사이로 이재명이 만났습니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탄핵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서 우파의 책사를 자임하는 사람이 있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보수 책사를 자임하는 사람인데, 윤여준과도 얼마 전에 9월 30일 날, 이 윤여준과는 다음 주 10월 30일, 목요일 날 또 오찬을 합니다. 윤여준과는 오찬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부류죠. 김종인, 이상돈은 이미 만났고, 윤여준과는 지금 오찬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한 사람 포섭해야 될 사람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가 나중에 탄핵에 앞장서서 보수 쪽에서 배신의 정치, 배신자 이렇게 낙인이 여전히 찍혀있는 유승민입니다. 유승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맹렬히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럼 유승민도 포섭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선 때 유승민이 그때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나섰고 이재명 후보가 맞섰는데, 그때 이재명은 유승민의 대선 공약, 후보 시절에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낸 공약 같은 것을 일부 수용을 하면서 또 친근감을 애써서 이제 표시를 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이비 우파라고 볼 수 있는 김종인, 윤여준, 이상돈, 이준석, 유승민 이 전부 다 포섭 대상이고 실제로 지금 포섭을 하기 위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용산 고립 작전이죠. 거기다 포스트 윤석열을 노리는 두 사람, 지금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 오세훈이나 이쪽은 전혀 이제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죠. 원희룡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여차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이재명이 판단을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하고 있죠.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집중적으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간책을 쓰고 있거나 앞으로도 쓸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먼저 홍준표는 과거에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말을 워낙 거칠게 하죠. 한때는 이재명에 대해서 양아치다, 양아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양아치라는 표현을 쓰고 구치소로 가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맹비난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 다음 대선을 노리기 때문에 지금은 홍준표 시장은 이 상황을 잘 보시면은 대선이 끝난 뒤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섰다가 또 멀어져서 막 비난을 했다가 다가섰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상황을 이재명은 틈새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작년이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때 이재명은 대구로 가서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막 험담을 했죠. 아, 정치도 잘 모르는 사람이 뭐 대통령실에 앉아있다. 전부 다 정치도 모른다. 그래서 이재명을 민주당을 중심으로 전국을 좀 안정시켜야 된다. 이 두 사람이 그런 작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척 하면서 사실상 그게 한동훈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또 이재명이 홍준표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도 최근 들어서 이재명을 막 두둔을 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아마 둘 사이에 교감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홍준표가 노골적으로 그전에는 이재명을 양아치라고 표현을 하고 감옥 가야 될 사람 이렇게 막 비난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재명을 상당히 두둔을 합니다. 얼마 전에 헬기 특혜 논란이 일어났죠. 이재명이 부산에서 피습당해서 부산대 병원에 갔다가 닥터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을 때 막 비난이 일어났는데 홍준표가 이재명을 막 두둔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헬기 특혜 논란은 유치하다. 유치하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국민이 막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 논란은 유치하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는 이 국가의전서열 7이다. 국무총리급이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재명을 막 두들하고 옹호를 했죠. 자, 그래서 이재명과 홍준표 사이에도 지금 홍준표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한동훈을 비판을 함으로써 그런데 본인의 다른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이재명이 파고 들어가서 이 용산을 나중에 고립화시키는데 홍준표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홍준표가 이재명을 이렇게 두둔하는 그 상황을 보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 관계의 핵심 타깃은 한동훈이죠. 이재명 이 관계의 핵심 타깃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은 8명, 최근에 그 국민의힘 안에 계파 분류가 유행처럼 됐는데 친한계 한 20명 정도 이야기가 나오죠. 20명 플러스 알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개헌도 할 수 있고 개헌안도 통과시킬 수 있고 또 심지어 그 부분도 있습니다. 탄핵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 한동훈을 어떻게든 먹잇감으로 삼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죠. 이재명은 최근에 주변에 한동훈과의 친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한동훈과 나는 서로 문자를 종종 주고받는 사이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이 한동훈에게 회담을 제안을 했죠. 그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고 한동훈과의 만남을 요청한 것도 그 일환이다 했는데 그때 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하기 한 3시간 전에 본인이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을 그 한동훈의 비서실장 박정아가 받았죠. 뭐냐면은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간책인데 이 한 대표님 면담 잘하시고 그날 오후에 4시 반에 하기로 돼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기회가 되시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길 기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날 이해식
자기 비서실장에게, 이재명 비서실장 이해식에게, 자, 내가 한동훈하고 문자 주고받으면서 한번 만나자고 했으니까 날짜를 조율해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식이 박정아 한동훈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바로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낚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불과 서너 시간 앞두고 이런 발표가 나서 그날 회동 분위기도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하고 지금 면담을 하러 오는 사람이 여당 대표가 바로 한 서너 시간 전에 이재명 확정적 범죄 혐의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곧 1심 2개를 선고받을, 그리고 11월 2일에는 대규모 장외 집회, 마치 탄핵 자락을 깔기 위한 장외 집회를 하겠다는 야당 대표와 회담을 하겠다고 합의를 해버렸으니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 상황을 노련한 이재명이 그대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진한 한동훈이 넘어갔다고 볼 수 있죠. 한동훈 본인은 나름대로 무슨 압박록이 될 수 있다. 용창연에 가서 협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에게 완전히 홀려버린 겁니다. 자, 그것이 이재명의 이간책인데, 어쨌든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자기가 사는 방법은 이 한동훈을 제2의 유승민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2의 유승민으로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 말대로 끌어내려서 조기 대선을 하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한동훈에게 다가가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지금 뻔히 보이는 그 상황이죠. 물론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호락호락하게 그 의도에 휘말려 들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재명의 이런 이관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여권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과 뒷담화였습니다.